네, 팩트체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일본의 표기 지도를 사용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.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오늘은 분리수거 문제를 준비를 했죠? 네,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분리수거의 애매한 기준입니다. 논란이 된 비닐류를 포함해서 종류별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여러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.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 뒤에 실제 재활용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느냐입니다. 네,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? 비닐은 색깔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던데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일회용 비닐은 색상과는 무관합니다. 재활용 마크만 있으면 됩니다. 물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 비닐로 된 과자, 라면, 믹스커피 등의 포장지도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잖아요. 네, 재활용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상표나 부착물을 뗀 뒤에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. 컵라면 용기처럼 음식물 자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유리의 경우에는 도자기 종류, 예를 들어서 머그컵, 식기는 안 됩니다. 네. 음료수병과 술병은 병뚜껑과 부착물을 떼어내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비우고, 헹구고, 분리한다.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전부 이제 재활용에 쓰이는 겁니까? 일단 재활용 비율과 관련한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부터 보시죠.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기업에게 재활용 의무량을 정해줬습니다. 예를 들어서 캔 음료를 만든 사업자는 얼마의 캔을 재활용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재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재활용률을 계산합니다. 네. 그 결과는 금속캔이 81%, 유리병이 68%, 페트병 80%였습니다. 그리고 스티로폼 87%, 비닐과 플라스틱을 합해서 101% 정도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하고 비닐인데 오히려 목표치를 넘어선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의무량은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했고 반면에 저 실적은 이와 무관하게 재활용이 이뤄진 총량을 대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닐과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매출 10억 원의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. 네. 그래서 저 수치들만큼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른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? 환경부 통계인데요. 생활 폐기물 가운데 60%가 재활용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나 이 역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그 뒤에 수집되고 재활용 업체로 넘겨지고 그리고 재활용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 이력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더 세부적인 관련 통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거부터 완료까지 실제 시민이 참여한 분리수거의 효과를 더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2012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. 네, 그런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가 있겠죠.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.